무협여 전사. 그날 밤 한양 외곽의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달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빛을 따라 골목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고 사람들은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서둘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평소라면 밤늦게까지 술집에 불이 꺼지지 않던 거리였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마치 누군가 미리 경고라도 한 듯 집집마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울음을 삼켰고 어른들은 창문 틈으로 골목을 엿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골목 끝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고 누군가를 찾는 듯한 망설임도 없는 발걸음. 그저 일정한 간격으로 돌바닥 위를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발소리가 멈춘 곳에는 언제나 같은 장면이 남았다. 문 앞에 쓰러진 사내, 아직 따뜻한 체온, 그리고 바닥에 남은 가느다란 핏자국. 비명도 없었고 격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숨을 들이마시는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조심스럽게 피해 지나갔다. 그러나 누구 하나 죽은 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다. 관가에 신고하는 일도 드물었다. 그 이유를 묻는 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 밤의 주인공이 보통의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 사라진 여전사의 이야기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한때 관가의 명을 받아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살수. 얼굴도 이름도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지만 그녀의 검이 남긴 흔적만은 또렷이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명령이 떨어지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밤을 가르며 움직였고 임무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고요함만 남았다. 그러나 그런 그녀조차 세상의 계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관가는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위험한 존재로 규정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문서에서 지워졌고 그녀를 기억하던 자들은 입을 다물라는 명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날 밤 익숙하던 골목에서 익숙하던 얼굴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때 등을 맞대고 싸웠던 자들이 이제는 검을 겨눈 것이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몸을 돌려달렸다. 어둠 속으로,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듯 무작정 달렸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는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담장을 넘다 미끄러졌고 돌계단에 발을 부딪혔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그녀를 계속 몰아붙였다. 산속으로 들어선 뒤에야 그녀는 겨우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초라한 초가집 하나가 안개 속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듯 들어갔다. 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대앉아 한동안 숨만 고르며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깨달았다. 그녀는 그 산속에서 며칠을 버텼다. 물은 계곡에서 길어왔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들풀을 씹었다. 밤이 되면 작은 초가집의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추격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검을 들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이름을 피로 지우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름 없는 사람으로 그저 조용히 사라지듯 살아가겠다고.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초가집 주변으로 인기척이 감돌았다. 낯선 그림자들이 안개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어느새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검이 쥐어져 있었다. 불빛이 번쩍였다. 횃불이 던져졌고 마른 지붕에 불길이 옮겨 붙었다. 연기가 초가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기침을 참으며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산속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다시 검을 휘둘렀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버리려 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 그녀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그녀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지운 자를 찾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과거의 흔적을 따라 옛 동료들을 찾았고 관가의 하급 관리들을 뒤쫓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를 팔아넘긴 자들의 이름이 하나둘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진짜 주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누군가의 명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 명령의 끝에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지우는 어두운 손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실마리가 이어지는 한 사람의 집 앞에 섰다. 겉으로는 온화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던 자. 그러나 뒤에서는 수많은 이름을 조용히 지워왔던 자. 대문 너머에서는 잔치 소리가 흘러나왔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평온한 밤의 소리였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평범한 삶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왔다. 거미의 희미한 빛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골목의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검이 울렸다. 짧고 조용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곧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밤이 끝나면 조선의 기록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는 이름이 아니라 지워버린 자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를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다음 날 그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질 뿐이었다. 달빛 아래 여전사의 이야기는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전해지기 시작했다.